자, 봅시다. 응? 우리 페이지는 184페이지 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공부할 때 펜 돌리기를 잘하나요? 그래요? 그럼 이거 쓸래? 이거 근데 펜 돌리면 안 돼. 펜 돌리면 뒤에 날아가거든. 저편 못 들려요. 이거 듣죠? 네. 엄청 불편할 건데. 하나 있었는데. 네, 테이프 붙여놓을게요. 집에 강력본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붙여놓으면 샤프는 못 넣지 않아? 앞으로 해도 되니? 자, 끈적거리고. 집에 알코올션 있어요. 혹시 또 갖고 싶다고 괜히 샤프 부러뜨리고 오면 안 돼요? 뼈죽도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였는데. 샤프를 이렇게 뚜껑 없는 거. 샤프 뭐 필요해요? 샤프 필요하면 따로 선생님한테 몰래 와서 얘기해요. 0.5가? 선생님 저도 샤프 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열심히 쇼츠 만들어서 조회수 올려가지고 사오죠. 자, 어제 소주가 혹시 다음 주 수요일 학원 안 오거나 그러진 않죠? 다음 주 수요일이군 날. 선생님 저 시든 꽃에 물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서 아니요 거기 뭐야 박해온 온다며 뚜따? 뚜따가 아니라 따뚜? 뚜따 아니에요? 따뚜예요? 근데 이거 샤프가 갈려 나오는데요? 선생님 먼저 사람이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뚜따야? 아니 따뚜라고? 거기서 뭐 한다며 공연 그래요? 박상민 나오고 박상민 알아요? 저희 옛날 가수 몰라요. 왜 몰라 박상민 해바라기 아주 명곡이 있는데 그 사람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또 왜냐면 맨날 선글라스 끼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니거든요. 강아지 같은데? 아, 자 봅시다. 자 이제 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자 관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잘 생각해 보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x-a의 전체 제곱 그냥 표준으로 쓸게요.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요, 일반형으로 쓸게요. 자,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다. 이렇게 되고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어떻게 쓰여지죠?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주면 y 대신에 y 자리 대신에 이 mx 플러스 n을 어떻게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y 문자는 다 사라지고 뭐가 돼요? x에 관한 2차 식미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그럼 또 의미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안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근의 개수와 관련된 거는 뭐야? 판별식 D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이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또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해도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밑에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할 때 x는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더 편할 수도 있어.
x는 뭐 ky 플러스 뭐 짜증나. 재채기가 안 나왔어요. ky 플러스 h 막 이렇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자리 대신에 이제 이걸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자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죠. 그래도 2차 방정식 똑같아요. 그냥 x 대신 y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판별식 똑같이 쓰면 돼요. 왜냐면 x좌표 두 개면 y좌표도 당연히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무슨 방법? 판별식 D를 쓰는 방법이에요. 미안해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원의 방정식을 통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관계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자, 원의 중심을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쓸게요. 이번에는 R이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일반형으로 쓸게요.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꼴로 여기 a, b 써가지고 문자 다른 거 쓰는 것보다는 그냥 좀 구별하려고 다시 붙였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관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점과 여기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D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D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반지름을 표시해 볼 건데요. 반지름을 표시하면 반지름은 여기 빨간색이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상황은 어떻게 돼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D 구할 수 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까 1교시 내내 했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그 공식 써서 쓰면 되겠지. 걔가 반지름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어떻게 돼요? 더 크네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관계를 통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애초에 쓸 때부터가 선생님 쟤는 왜 일반형을 쓰고 얘는 표준형을 써요? 했던 이유가 있어. 표준형으로 쓰는 이유는 자 보세요. y자리 대신 x 대입할 거야.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다가 대입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쭉 전개를 해야 돼. 판별식 쓰고 싶으면. 그쵸? 판별식 쓰고 싶으면 어차피 전개되어 있어요. 전개해야 돼요. 그럼 얘를 괜히 전개하지 말고 전개되어 있는 걸 그냥 대입하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조금이라도 계산을 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오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직선이 나와 있으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조금 기름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표준형이 나와 있으면 원의 중심이 바로 파악이 되고 반지름이 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통해서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269번을 보면은 얘는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표준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다. 그럼 l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제로다. 직선도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아예 힌트를 줬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요. 그럼 뭐 파악해야 돼? 원의 중심. 그 점이 뭐냐면 원의 중심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점이 원의 중심인 거예요. 몇 콤마면? 0,0. 반지름 뭐예요? 5라고 대답하면 절대 안 돼. 5 아니야 뭐야? r 제곱이 5잖아. 그쵸? 그럼 반지름 뭐 해야 돼요? 루트 5 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봅시다.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x, y 자리 대신에 0,0 넣으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5가 되겠죠. 유리화까지 해주면 뭐예요? 그냥 루트 5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원과 직선은 접한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접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것들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271번은 일반형으로 나왔으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하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272번 볼게요. 이번에는 판별식을 이용하래요. 자, 1272번 봅시다. 1272번을 보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제로다. 그리고 l이 뭐가 돼 있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얘는 y는으로 가면 x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y는으로 해보면 2 나눠야 되니까 분수 있으면 더 싫어. 그래서 2y 마이너스. 그럼 얘를 x 자리 대신에 전부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넣는 거야. 그럼 2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가로 열고 2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제로다. 자, 천천히 해서 전개하시면 돼요.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은 제로다. 자, 그러면은 5y 제곱 조금 더 의식적으로 빠르게 풀려고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 그럼 여기는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는 제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라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판별식. 판별식 D를 써봅시다. D는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9. 그럼 얘 플러스 되니까 계산 안 해봐도 뭐야?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점과 직선이 서로 두 점에서 만든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 파악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기억해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내용 통해서 1274번처럼 그렇게 되려면 K가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나오겠죠. 문제 유형이 앞에서 2차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84번에 184쪽에 11-4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공식이라서 외우셔야 돼요. 암기가 되어야 돼. 스쿨, 학교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 원의 접선의 방정식 뭐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근데 외우기도 잘 외워야 돼요. 그냥 비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직선의 직선의 기울기가 m인 직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곱하기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유도한 거냐면 아까 판별식 이용한 거 있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 mx 플러스 n을 두고 얘를 대입해서 중근이 돼야 된다 해서 n 값을 유도한 거야. 그래서 n이 계산해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 제곱 플러스 1이 나오더라. 그래서 공식처럼 그냥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 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선생님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요.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이면 이거는 뭐야? 의미가 뭐예요? 원의 중심 이거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그 접선의 접선도 어떻게 돼? 똑같이 같이 붙어 있으려면 너 어디가? 하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똑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얘를 똑같이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y-b는 m 가로 열고 x 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씹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대로 이양시켜주면 돼요. 평행 이동 시켜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1에서 이번에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원의 접점을 알려줘요. 원이 접하긴 접하는데 어느 점에서 접하냐면 이 한 점에서 접하는 거야. 교점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뒀을 때 접점을 주어졌을 때 그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냐면요. x 몇 개 있다고? 2개 있으니까 하나씩 양보하라고 그랬죠. y제곱이니까 여기도 하나 양보라고. 그럼 어떻게 써? 좌표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x 2개 중에서 하나를 대입하고 쓰고요. y 2개 중에서 하나를 대입하고 써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x는 y1은 점의 좌표니까 숫자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가 3x 플러스 4y는 4다 이렇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 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기억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도 선생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면요. x-a의 전체 제곱,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럼 x-a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그럼 똑같이 또 2개 중에 하나만 대입하면 돼. 그럼 x-a, x-a 이렇게 2개 있는 2개 중 하나의 x자리 대신에 대입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y-b가 몇 개 있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입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좌표 들어가면 실제 값이니까 계산해주면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 공식처럼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또 문제 풀어봐야지. 자, 몇 번 풀 거냐면 1275번이에요. 1275번. 1275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접하고 기울기가 1인 m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식 써봅시다. y는 mx 그럼 1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이 뭐예요? 2 아니에요. 뭐야? 루트 2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m제곱 1제곱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2가 되겠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2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 선생님 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야? 자, 이렇게 접하면 어디도 접하겠어? 기울기가 똑같은 거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접하겠죠? 그래서 두 개씩 나오게 되는 거야. 두 개씩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76번 직접 혼자 해보세요. 됐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mx, m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지금 반지름 10 아니야. r 제곱이 10이니까 r은 뭐야? 루트 10이요. 루트 10 곱하기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죠? 9 더하기 1이니까 결국 10이네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뭐야? 10이잖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277번처럼 x제곱 더하기 y-1의 전체 제곱은 8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뭐부터 하라고? 그냥 원의 중심이 중점인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 그럼 y는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r이 반지름 곱해줘야 돼. 그러면은 루트 8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럼 8이 16이니까 루트 16이면 4예요. 4. 그러면 4. 자, 이게 답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죠. 그럼 얘로 평행이동하려면 0,0이 0,1로 이동했으니까 여기도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y-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또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아니지. 미안해요. 넘어가면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 5고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278번이에요. 이번에는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접점을 줬어요. 원 위에 한 점 2, 마이너스를 실제로 대입해보세요. 참이에요. 이 위에 접점의 방정식을,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x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입하라고, y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입하라고. 끝! 너무 쉬워. 짱 쉬워. 접선 너무 좋아. 접점 너무 좋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있어? x 플러스에 몇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입하라고. 0 대입해. 0 대입해. 0 대입해. 그 다음에 y 두 개 중에서 하나 대입해. 하나 대입해. 이렇게 쓰라고. 그럼 뭐야?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3y는 4.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x 더하기 루트 3y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렇게. 끝. 이렇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것까지가 파악이 돼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써져야 그 다음 이제 원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공식 외웠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지우는 게 편하니까 여기를 지워볼게요. 잘 가. 됐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원에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원밖에 어떻게 한 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는데 그럼 여기도 그어지겠죠? 어디도 그어지겠어요? 여기 두 개 다 그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있던 것처럼 이것도 방법이 똑같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접점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접점을 이용한 방법. 자,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냐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울기 안 알려줘요. 문제에서 안 알려줘.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기울기를 m 아니야.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우리가 원과 기울기가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이 직선은 누굴 지나가? 여기 원 바뀌는 한 점을 지나가. 여기에서는 접선을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 직선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0,b를 대입하면 돼. 그럼 r은 문제에서 원의 반지름이니까 주어질 거고 안 알려줬으면 알아내면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돼? m에 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m 찾으면 돼. m 찾으면 뭐 값이 나올 거야. 그럼 다시 원래대로 m 대신에 넣으면 끝. 접선의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접점을 알려줘요. 접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접점을 이용한 방법이다. 접점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니까 내가 알아내야 돼. 그럼 알아내야 되니까 문자로 x1, y1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야? x1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접선의 방정식 공식 나오는 것처럼. 그럼 얘는 또 뭐야? 이 직선이야. 누굴 지나가? a, b를 지나가. 그럼 a, b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다. a, b 알려줘요. 지금 문자 숫자 나와 있는 건 a, b, r이야. x1, r1이 문자야. 근데 이 접점은 당연히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원에 대입을 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이다. 그리고 뭐 풀면 돼? 연립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1차, 2차의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아까도 문제 나왔구나. 알고 있으니까 이거 풀면 되겠죠. 이렇게 흐름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볼 건데요. 제일 간단한 걸로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1281번이에요. 1281번을 보면 점 0,2 바깥의 한 점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원에 그은 접선의 방향을 구하려고 한다. 이에 0,2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이 원인 점 아니죠? 대입해보면 차이 나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한 점이야. 그럼 첫 번째 방법.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기울기 안 할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 기울기 없어요. 밑에 1, 2, 3번에 나와 있는데요. 1, 2, 3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 방법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풀어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기울기를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m이라고 둬. 기울기 m. 그러면 공식 쓸 수 있죠. 공식 쓸 수 있잖아.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조금 더 정리해주면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 제곱 플러스 2야. 자, 근데 이 직선은 바깥에 한 점 여기서부터 지나가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0,2가 대입해주면 참이에요. 그럼 0,2 대입해. x 대신 0 대입하고 y 대신 2를 대입해. 그럼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m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루트 없애고 싶어요. 양변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하면 되죠. 그럼 부호 신경 쓸 필요 없지. 4는 2m 제곱 플러스 2. 그럼 2m 제곱은 뭐가 돼? 2가 되니까 m 제곱은 1이 돼요. 그래서 m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m 알았어. m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m 대신에 1 한 번 넣고 마이너스 1 한 번씩 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딱 끝내면 돼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접점을 구할 거예요. 실제로 접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1, 2, 3번 보세요. 거기 문제 나와 있는 거.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y1이라고 두면 원의 방정식이 얘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x1x 더하기 y1, y는 뭐다? 2다. 이렇게 하나 되는데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 0,2를 지나가. 그럼 x 대신에 0, y 대신에 2 대입하는 거죠. x1, y1이 아니라 x, y에 대입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y1은 2가 되고요. 그럼 간단하게 y1은 바로 1이라고 바로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접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대입하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다? 2가 되는 거죠. y1 1이라면 그럼 x1 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x1이 뭐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거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 x 더하기 y는 2 이렇게 여기 x1, y1 대신에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y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m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계산한 거랑 얘 계산한 거랑 해보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 1 대입하면 2 더하기 4잖아요. 루트 3은 2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다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흐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 11-5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 얘기하지. 자, 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한 원 똑같아요. 한 원. 동시에 접하는 접선, 공통 접선이라고 되는 거죠. 이거의 길이는 원의 중심까지 거리, 여기 반지름 1, 그 다음 여기까지 거리를 반지름 2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의 길이랑 점선의 길이, 지금 점선의 길이와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의 길이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빗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게 다른 한 변, 짧은 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여기 x라고 두면 x 제곱 더하기 r1 마이너스 r2의 전체 제곱이 여기 거리, 중심 사이 거리 d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d 제곱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의 전체 제곱, 그래서 루트 씌워준 거예요. 그리고 x 값은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이 두 개가 그림이 이렇게 겹쳐 있어. 조금 가까워져서 안쪽에 공통연이 있을 때, 이거는 바깥에 이렇게 공통연이 있을 때가 안쪽 공통연 얘기하는 거야. 안쪽 공통연. 안쪽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 그럼 이제 여기 그림이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점선의 길이와 이 직선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여기가 반대로 R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대로 R2면 R1에서 R2만큼 더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R1 플러스 R2가 되는 거.
그다음에 원 중심사의 거리 D라고 준 x 값을 구하는 거. x제곱 더하기 r1 플러스 r2의 전체 제곱이 d제곱이 돼서 x제곱이 x를 알고 싶은 거죠. x는 d제곱 마이너스 r1 플러스 r2의 전체 제곱에 루트 씌워준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186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정말 기본 문제만 풀어본 거고요. 개념 설명하면서 기본 문제만 풀어본 거고 오늘 많이 어려워하니까 좀 천천히 해봤어요. 자, 두 점 186쪽에 1284번이에요. 자, A는 1,-4 B는 4,5를 이은 성분 A, B를 2대 1로 내분한대요. 내분하는 거 내분점 기억나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내분점 찾아봅시다. 어떻게? 둘이 더한 것분에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그럼 2, 4, 8 플러스 1, 1은 1. 그 다음에 y좌표도 똑같이 둘이 더한 것분에 2, 5, 10 더하기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러면은 3분의 9니까 3, 3분의 6이니까 2. 그러면 중심이 뭐야? 3, 마이너스 2고요. 자, 그럼 선생님 반지름이 안 나와있는데 반지름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 나왔고 점 A를 지나간대요. 그럼 원의 중심 가지고 x-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그리고 A점 1,-4를 대입하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A, R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의 전체 제곱 더하기 -4, -2의 전체 제곱 r제곱이다. 36이고 4니까 루트 40. 아니 40이죠? 그래서 여기는 40입니다. 반지름 찾으세요. 그러면 루트 40이라고 쓰면 되고요. 2루트 1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찾는 거니까 그냥 30분인데 내가 잘못했나? 이걸 잘못 풀었나? 이걸 40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해보세요. 뭐죠? 1286번 해보세요. 1286번 중심 몇 콤마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윤서? A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1286번 5야 마이너스 5야? 5 콤마 마이너스 2 중심이 같다 했으니까 중심 뽑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식이 x-5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까지는 똑같을 거고 반지름을 보니까 r제곱이라고 쓰고요. 어디 지나가는데? 7,2를 지나가는데 대입하면 되죠. 7 대입하면 2, 2의 제곱 4 2 대입하면 4, 4의 제곱 16 그럼 r제곱은 얼마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의 방정식 다 찾았고요.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날 때? a, 0을 지나갈 때 그럼 x 대신에 a y 대신에 0 대입해서 2의 제곱 4, 20 그럼 a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16이니까 a-5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는 2 또는 1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 다 더하는 거야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풀고 있죠? 내일